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FOMC가 끝나고 파월이 발언을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데 어제 파월의 발언이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월이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거의 한 1.8% 나스닥 기준 크게 상승했다가 거의 장 막판 1시간 정도 만에 다시 주가를 또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자, 전날에도 그랬죠. 전날에도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장 막판에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리는 뭔가 수상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제는 저도 새벽에 FOMC 회의를 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오르면서. 그래서 괜찮겠구나 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이렇게 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습니다. 뭔가 좀 자꾸 이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월가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이유가 과거 한 70년 정도 월별 수익률을 보면 5월에서 10월까지 수익률이 대체로 안 좋았다라고 해서 이제 월가에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이 있고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대선이 있는 해는 또 다른 통계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보시면 11월에서 4월까지만 투자했을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5월에서 10월까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어떤 격언 중에 5월에 팔고 떠나라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5월 달이 다른 달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좋습니다. 5월 특히 4주 중에서 앞주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앞에 두 주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막판에 빠지는 게 5월에 좀 조정이 본격적으로 있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참 이게 시장이 하루하루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 기자회견 전에 FOMC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모두가 예상한 결과죠.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장에서 다 예상한 부분이고 여러분들과 저도 다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없었고 다만 전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날 막판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가 FOMC 회의에서 이런 경기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날은.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두 번째로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달성, 그러니까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이었다면 이번에는 움직였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예상한 내용이죠. 사실 항상 연준이 정말 입 아프게 한 얘기죠.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예상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시장에서는 인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걱정이 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시장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이제 인하지 인상은 적어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게 어느 정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T 테이퍼링을 발표했죠. 자, QT는 양적 긴축을 뜻하고 있고 연준에서 이제 채권을 시장에 계속 내다 팔면서 보유 자산을 줄여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적 긴축하는 속도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에서 QT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FOMC 결과가 나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스닥 주가가 올라간 거죠. 막판에 하락하긴 했지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상승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기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데이터가 좀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금리 인상할 확률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 거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언제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라고 했더니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항상 하던 말을 한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래서 더 큰 증거가 필요하다.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OMC 성명서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이제 균형 있게 옳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비둘기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케이, 알겠다. 더 많은 증거를 봐야 이해하겠다는 말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인하를 만약에 당신네들이 한다면 그거는 어느 케이스냐? 어느 케이스에 인하를 할 거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 좀 모호하게 얘기하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원하는 질문이었어요.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준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뜨겁고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져주고, 그러니까 고용이 좀 진정돼야 소비가 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제 고용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고용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보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에도 그랬었고, 예,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FOMC 회의 전에 이런 징조는 스태그플레이션 징조인데 라고 하면서,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쪽이잖아요. 예, 저성장과 고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기 지표들이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표들, 그러니까 생산 지표들도 안 좋고 1분기 GDP도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저성장 고물가, 지금 작년의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기자가.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나오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어디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파월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려면 적어도 실업률이 한 10% 정도는 돼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높아야 되고, 정말 아주 성장이 더 낮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3%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1분기 GDP가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참고로 이번 1분기 GDP는 속보치입니다. 그러니까 GDP는 참고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1분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건 속보치. 그러니까 파월은 여기서 얘기한 거는 GDP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걱정도 하지 마. 비교적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민감한 질문도 했어요, 기자가. 올해 대선이 있는데 금리 인하하는 시기나 이런 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냐. 뭐 사실 민감한 질문인데 그냥 통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예,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뭐 100%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프레셔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성명서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지만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이 워낙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전날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고, 전날 막판에 시장이 또 크게 빠지면서 이제 오늘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금리 인상 발언이 없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환호를 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히 좋을 게 없네 라는 생각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막판에 빠진 이유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FOMC 회의 이후에 발표된 다른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빠진 게 시장에서 뭔가 장날이라고 해서 뭐가 되게 맛있는 게 많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거는 FOMC 회의 전에 보여드렸었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료고 지금 밑에 부분은 FOMC 회의 이후의 금리 인하 자료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약간 바뀌긴 했어요. FOMC 전까지는 12월에 첫 금리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11월로 좀 당겨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냥 이번 FOMC 회의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속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속도의 문제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성이 큰 어떤 시장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대응을 하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큰 방향성을 보고 우리 미주 시청자분들도 한번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가 압도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매수 인증 이벤트, 이벤트를 널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공유 이벤트까지 다양한 3종 이벤트와 함께 85인치 TV, 갤럭시북, 에어드레서, 로봇 청소기 625명에게 드리는 다양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com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